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현아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한번 제가 읽고서 그쪽에서 나온 리포트가 이제 건설업하고 건자재 업체들에 대한 약간 동향을 이제 나타낸 이제 2020년 2분기 그 이제 프리뷰를 나온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건설 업체들 대리인 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건자재 업체로는 이제 한샘하고 현대 리바트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외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설 현장도 이제 다 이제 셧다운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쪽 관련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해외의 그런 건설을 이제 중단된 것도 많고 또 이제 기간이 늘어난 것도 많고요.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많아서 이제 원가 손실률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건설 쪽으로는 지금 이제 수주가 지연되거나 이렇게 많아서. 근데 보시면은 이제 그 반대로 또 한샘이나 뭐 현대리바트는 이게 이제 YOY 이제 이거는 이제 분기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이제 순이익이고 2020년 2분기에. 근데 요거는 이제 2020년 이제 전체 연말까지 이제 포레캐스팅에서 예상하는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그 YOY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거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연말에도 굉장히 뭐 증가한다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 뭐 건설업체를 보면 2분기 때 다 실적이 예상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인데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는 뭐 순이익이 거의 200%, 238% 이상 늘어나고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이제 90.7% 정도 이제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의 업체들이 좀 그 직영 영업을 좀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건설업하고 이 가장 차이점이 이 건자재업 차이점이 건설업하고 차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게 컨센서스가 굉장히 이제 건설업 쪽은 이제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가구나 인테리어 이제 건자재 쪽은 굉장히 상승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이 건설업은 신규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법 단지가 늘어나거나 아파트 신규 공사를 많이 해야지 이제 매출이 느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한샘이나 리바트는 물론 이제 신규 그런 공사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 한샘이나 리바트는 뭐 주방이나 뭐 화장실, 그 욕실 그리고 뭐 가구나 이런 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주택의 거래량만 늘어나도 이 회사들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 주택을 새로 짓지 않아도 기존 주택에 내가 이제 팔고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좀 인테리어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로 제 주변에도 이번에 이제 그 이사를 가는 이제 형님이 계신데 이제 와이프분께서 형수님께서 그런 인테리어 쪽을 좀 이제 업무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새 집에 대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새 집이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신규 이런 아파트 단지나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 이 거래량만 늘어나도 이제 주인이 바뀐다 그러죠. 매매가 활발하게만 돼도 이 한샘이나 현대리바트는 좀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주택 이제 거래량인데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에 작년이거든요. 작년 2019년 상반기 한 31만 건 정도라고 나와요. 이제 매매건이. 예. 근데 올해 1, 2, 3월 이제 3월까지 지금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월별로 거의 1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3개월치의 그런 주택 매매량이 작년 상반기인 1에서 6개월까지의 그 거래량보다 넘어섰다는 거고 작년도에 이제 월별로 보시면 이제 7월 달에 6만 7천 건 정도 되고 계속 이제 작년도에는 이제 10만 건이 많이 안 늘고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보시면은 7월부터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월별로 10만 단위가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에 한 6월
달 요번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요번에 최대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올해 2020년 6월 달은 역대급으로 많은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 그런 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주요 건설사 주택 공급을 보면은 이 서울 쪽에 그 공급이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제 이 건설사 쪽에서 좀 이제 좀 힘든 게,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개발이 안 됐던 건 이제 어떤 이제 뭐 시의 정책이나 그런 쪽에 인해서 어떤 투기나 이런 걸로 좀 이제 재개발에 많이 몰릴 수 있어서 좀 안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하반기 올해 들어서 이제 하반기나 이렇게 다시 좀 보면은 뭐 그 강남에 이제 개포 그 동 그쪽에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좀 강남 쪽이나 서울권에 다시 이제 재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주요 정비 사업에 보시면은 이게 다 서울이에요. 박스 쳐놓은 거 이제 서울 쪽 관련된 쪽에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이제 건설 도시 정비 사업이 다시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 때는 조금 이런 건설 업체들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수주 물량이 나온다면.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건설사 주택 공급에서 지방 쪽 물건만 많고, 어떤 이제 대규모 단지가 많이 없는 거라서 이제 조금은 이제 그 건설사 쪽은 제가 그래서 2분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요 예상이 좀 맞다라고 보지만, 반대로 이 보시면은 그 이 현대 리바트하고 한생 같은 건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거죠. 이번에 이제 6.17 그 이제 제재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오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량을 이제 늘리라라고 얘기를 해서 뭐 3기 신도시가 이제 또 이제 사전 청약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인데,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주택 사업이 지금 또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보시면은 이제 강남이나 서초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곡동 있죠. 예, 세곡동 내곡동에서 그 양재로 이어지는 쪽에 보면은 그 녹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 군시설이나 그쪽에 뭐 그런 정부 그런 시설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이전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이쪽이 이제 이제 강남이나 이제 서초 쪽은 이제 아파트들 분양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서울 쪽이고. 예. 그래서 막 그런 쪽으로 나중에 또 뭐 토지 쪽으로 이제 또 땅 투기나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정부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은 뭐 그쪽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그 지역에 오르고 이제 투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너무 이제 공급 물량을 좀 이제 잡아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그런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규제를 해도 매입을 하는 건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해도 결국은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좀 집값 잡기가 힘들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좀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어디 뭐 어떤 땅을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집에 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하게 되니까 좀 이제 교체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샘이나 이제 현대 리바트가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가구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또 뭐 욕실이나 그 주방 같은 교체 수요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 수익이 좀 많이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샘에 관한 이제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2분기에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나오죠. 예, 2분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2분기고 3분기인데요. 예, 뭐 한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한 200% 이상, 3분기에는 더 많이 늘어나요. 예,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400%까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런 리포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한샘이 지금 이제 퍼밴드 하라고, 이제 이거는 좀 퍼밴드는 이제 PBR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주 지금 현재 낮은 구간이죠. 그래서 훨씬 위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이제
건자재 쪽이라서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연말까지도 굉장히 보시면은 여기 매출액이 뭐 2분기 때는 한 영업이익이 한 95% 늘고 3분기 때 68%, 그다음에 4분기 때는 한 700% 이상 723%죠.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주택 매매량이거든요. 예, 결국은 여기는 이제 신규 주택이 아니라 주택의 이제 매매 거래량만 늘어도 여기 이제 신규로 새로 이제 입주하는 집주인들이나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량만 늘어도 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도 똑같이, 예, 현대일바트도 이제 퍼밴드나 이제 PBR 밴드가 굉장히 이제 저점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617 이제 사태 통해서 6월달 이제 7월부터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최고치를 이제 됐다고 나오죠. 이제 1만 건이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래량이 많이 2분기 이제 6월이면은 이제 4, 5, 6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이제 2분기에도 많이 늘어나서 저런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쪽으로는 조금 이제 수혜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가 이제 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 비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한번 자료, 여기 아마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자료 같은 거를 뭐 부동산 거래, 주택 매매, 뭐 연도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가격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거래 현황도 볼 수 있고, 뭐 부동산에 관련 다양한 지수들, 예, 거래 지표 같은 것들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서 한번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가져온 게, 주택 매매가 작년도에 거의 이제 낮았던 거죠. 예, 작년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낮았다는 뜻은 작년도에 이제 한샘이나 현대일바트에는 이제 조금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인데, 예, 뭐 아파트나 주택 매매가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이제 8.2 대책하고 뭐 9.13 정책, 뭐 12월 때도 정책들이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작년도에 이제 얘기했던 게 금리는 좀 많이 낮아졌고요. 예, 금리는 좀 많이 낮아졌고, 대신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아라라는 거였죠. 예, 저들이 집을 팔아라. 그리고 다주택을 하고 싶으면은 임대사업자를 내서 하라. 예,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때 유행했던 게 이제 똘똘이 한 채라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좀 이제 입지가 좋은 아파트 하나 남겨두고 지방 아파트를 많이 파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보시면 이제 실거래가가 다시 이제 그 정책들이 이제 아마 2019년 8월부터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아파트나 이제 실거래가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제 그 지방 아파트를 많이 팔게 되고, 또한 이제 그 법인 이제 사업자, 예, 주택 법인 이제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줬거든요. 대출도 많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개인 다주택자들의 이제 주택에 대한 작년도에는 이제 칼을 들었던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법인 사업자들이 또 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서 이제 올해까지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격대도 문제가 이제 이 가격도,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 거래량 늘어나면서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이제 계속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막판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을 안 사던 분들도 이제 올해 또 사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막 주택 거래량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또 정부에서 2020년 6월 달에는 진짜 한번 정책을 펴서 이번에는 대출이 거의 다 많고 거의 수도권 지역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놔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하반기 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혼자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이게 매매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이제 2020년이 빨간색이죠. 이제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5월 달까지 데이터인데, 뭐 2018년도나 19년도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이 거래량이 많이 됐다는 거고, 지금 뭐 2020년도 보시면은 벌써 5월까지, 예, 5월 누적의 거래량이 근 2016년부터 한 15년 사이죠. 한 연간 한 15년 동안 2015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두 번째로 지금 거래량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 2, 3, 4, 5니까 1분기, 2분기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때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수요들이 많아졌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매출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또 그런 규제가 좀 나와서 좀 하반기에는 또 거래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만 좀 잘 나오고 3, 4분기 때는 오히려 조금 거래량을 좀 계속 봐야 되겠죠. 국토부나 또 이런 거래 지표, 부동산 이런 뷰어 들어가가지고 월별로 좀 이제 계속 그 거래량을 좀 보면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는 아마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거래가도 떨어지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거래량도 아마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 계속 월별로 저 자료를 보면서 이 건자재 쪽 업체는 그래서 신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좀 없어도 아까 가졌던 아이디어대로 이 주택의 거래량만 늘어도 시세상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주면 나중에도 한번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